거실 안쪽에서 낮게 섞이는 숨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다가가자 그곳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그날 나는 알았다. 사랑이 끝나는 건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걸. 결혼 20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지연의 웃음이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집 안의 공기가 점점 식어갔을 때도 그저 힘든 시기겠지라며 스스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향수 냄새가 나를 깨웠다. 식탁 위에 와인잔 2개, 반쯤 먹다 남은 케이크, 그리고 희미한 불빛.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문틈 사이로 들려온 그들의 숨소리, 그리고 마주친 눈빛 속에서 나는 남편이 아닌 증거의 수집자가 되었다. 감정으로 싸우면 무너진다. 이제 나는 사랑의 남편이 아니라 진실의 목격자였다. 그녀가 말하던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라는 질문. 그건 관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를 맞이할 시간을 재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누군가는 사랑을 믿지만 나는 증거를 믿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한 지 20해가 지났다. 서울 구로구 끝자락의 오래된 빌라. 역까지 걸어서 15분. 불편했지만 그 시절의 우리에겐 그게 최선이었다. 작은 방 2칸, 낡은 창문,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그 모든 불편함도 사랑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믿었다.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내의 지연의 웃음이 사라졌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나를 바라보던 눈빛엔 온기가 없었다. 응, 몰라. 그 짧은 대답들이 하나둘 쌓이며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나는 일에 더 매달렸다. 더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웃어줄 거라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회피였다. 보지 않으려 했던 균열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깊게 번져 있었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귀가 시간을 유난히 자주 물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요? 그때는 단순한 관심이라 넘겼지만 어딘가 불편했다. 그녀의 말투엔 애정이 아닌 계산이 느껴졌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할 시간을 재던 질문이었다. 그날은 회사 송년회가 있던 날이었다. 나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송년회에 있어서 늦어. 그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회의실 불빛이 꺼진 건물 밖으로 나오며 가슴 한쪽이 이유 모르게 쿡 찔렸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밤 11시 반쯤 현관문을 열었다. 공기가 달랐다. 낯선 향수 냄새가 흐르고 희미한 조명이 방 안을 물들였다. 식탁 위에는 내가 사온 적 없는 와인과 치즈케이크, 포크 2개와 접시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거실 안쪽에서 낮게 섞이는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소파 뒤편에서 그녀를 보았다. 내 안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그녀가 나를 보며 얼어붙었다. 남자는 허둥지둥 옷을 챙기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래, 이 장면 그대로 남겨두자. 지연은 수건을 움켜쥔 채 울먹였다. 당신 오해해요. 그 말이 내 귀에는 이상하게 멀리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오해가 아니라 증거야.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거실 한쪽에는 우리가 함께 고른 꽃무늬 커튼이 걸려 있었다. 결혼 초
작은 다툼 끝에 서로 화해하며 달았던 그 커튼이었다. 이제 그 무늬가 내게는 조롱처럼 보였다. 그 남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흰 수건, 내가 지연에게만 쓰라고 사준 것이었다.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까지, 그의 재킷, 구겨진 휴지, 그리고 식탁 위엔 반쯤 남은 와인잔. 모든 사소한 물건들이 한순간에 증거로 바뀌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끝났다. 아내와 그 남자는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내가 늘 쓰던 칼이 있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그걸 집어드는 순간 모든 게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의 숨소리가 얇고 빠르게 흔들렸다. 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아무 울림도 남기지 않았다. 그 남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남편분 진정하세요. 대화로 풀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대화. 내 목소리는 낮았고 스스로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가웠다. 너희가 한 짓이 대화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나? 지연이 내 팔을 붙잡았다. 당신 제발 진정해.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나는 손목을 세게 뿌리쳤다. 그 남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금 다 써.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튀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건 곤란합니다. 제 아내도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내 속이 끓어올랐다. 뭐라고? 유부남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다고?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남자는 뒷걸음치며 지연 뒤로 숨었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순간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다. 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들지 않았다. 차가운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외쳤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간다. 나는 탁자 위에 두 사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천천히 넣었다. 그 다음엔 싱크대 옆에 칼을 조용히 칼집에 꽂았다.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조용했다. 그 정적 속에서 내 발소리만 울렸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지연.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건 오늘로 끝이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고리 체인을 걸었다. 딸깍 금소금 하나가 울렸다. 안쪽에서 작게 비명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열리지 않아. 뭐야 이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철컥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소리를 뒤로 한 채 계단을 내려갔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다. 내가 싸워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문고리 체인을 걸어 잠근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두 대의 휴대폰이 뜨거웠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이 집엔 더 이상 가정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봤다. 도로에 불빛이 번지고 차유리 위로 내 얼굴이 비쳐 보였다. 분노도 슬픔도 식어버린 얼굴이었다. 남아있는 건 결정뿐이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모으는 일. 휴대폰을 켰다. 지연의 사진, 폴더와 메시지함이 열리자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오늘 남편 늦게 와. 지금 올래? 출장이라고 했어. 오늘은 괜찮아. 짧은 문장들이 쌓여 만들어진 연속성은 가볍지 않았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휴대폰을 연결했다. 대화, 사진, 통화 기록, 스크린샷을 차곡차곡 백업하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었다. 파일명은 담담히 2023만 1229불륜 증거로 붙였다. 손이 떨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손끝은 차분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몇 시간이 흘렀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마다 이어졌다.
오늘은 위험해. 당신 보고 싶어. 그런 문구들이 반복되었다. 그 속에 나는 없었다. 그들은 나 없이도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파일을 정리하던 중 침실 서랍 안쪽에서 약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포장에는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부의 처방전엔 다른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읽자마자 손이 얼어붙었다. 피임약.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알았다. 그녀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를 위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말없이 봉투째로 사진을 찍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지금까지의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휴대폰 화면을 하나둘 캡처하고 녹음 파일을 정리해 파일명을 달아 저장했다. 노트북의 문서 폴더에 정리한 뒤 USB에 복사했다. 증거는 물리적으로도 디지털로도 안전하게 묶어두어야 했다. 그 다음 행동은 집으로 돌아가 작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거실의 오래된 벽시계 속에 숨길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준비해 두었다. 카메라 렌즈는 보이지 않게 숨겼고 붉은 LED가 깜빡이는지 확인했다. 다음번에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영상과 소리가 모두 남을 것이다. 증거가 쌓이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새벽, 나는 조용히 형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좀 봐야 해. 형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디야? 집 근처야. 잠시만 있어줘. 그는 곧장 올 테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다. 차 안에서 나는 다시 증거 파일들을 훑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해예요. 정말 그 말은 이제 진실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은 기록되었고 나는 그 기록을 정리해 법적 절차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친다. 증거로 싸워라. 그 결심은 차갑고 명확했다. 이제 나는 남편으로서의 감정에 매달리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증거를 모아 법 앞에 내놓는 것뿐이었다. 30분쯤 지났을까? 형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더니 천천히 내 옆에 섰다. 나는 USB와 2대의 휴대폰을 꺼내 건넸다. 여기 다 있어. 형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켰다.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그냥 감정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알아. 그래서 부탁하려고. 변호사 연결해 줄게. 서초동에 아는 사람 있어. 우리는 곧장 차를 몰아 서초동으로 향했다. 겨울 새벽의 도로는 비어 있었고 차 안엔 엔진 소리만 가득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흩어지고 도로 위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형이 조용히 물었다. 지연이랑은 이제 완전히 끝낼 거지? 나는 잠시 숨을 내쉬고 짧게 대답했다. 응. 감정은 끝났어. 이제 증거와 법으로 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형과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 문을 들어서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통신 기록, 대화 캡처, 사진, 녹음 파일 전부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파일을 열어보았다. 몇 분의 정적 후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예요. 그 말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네.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니까요. 그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 절차까지 모두 가능할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증거 보존 조치와 자료 송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복수라는 단어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더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건 정의의 절차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USB를 다시 손에 쥐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 겨울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 한숨마다 지난 20해의 기억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근처 모텔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파일을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녹음 파일, 문자, 사진 그 모든 게 이제 나의 방패이자 증거였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괜찮아요. 대화로 풀어요. 이제 그 말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유죄의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폴더 하나를 더 만들었다. 2023만 1229녹 취1.13 그리고 메모장에 짧게 썼다. 증거 확보 완료. 다음 단계 손해배상, 이혼 청구, 형사 고소 준비. 새벽 3시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베었다. 도시는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느꼈다. 이제 내가 싸워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형이 연결해준 곳이었다. 서초동 빌딩 8층 유리문 너머로 가정법률센터라는 글자가 보였다. 사무실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커피 향과 복사기의 열기,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책상 건너편에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 위로 녹음 파일, 문자 대화, 사진, 그리고 약 봉투의 이미지가 차례로 떠올랐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며 방 안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예요. 그 한마디에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마치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절차로 간다는 것. 그게 내 방식의 복수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피임약 사진도 좋은 보조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했는데 아내가 몰래 복용했다면 명백히 고의적인 기만 행위로 인정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식어갔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음을 이제 법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고 떨리는 글씨였다. 한 번만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건넬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정식으로 진행한다. 그날 오후 회사 정문 앞 겨울바람이 유리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 앞엔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그 남자도 있었다. 둘 다 초췌했다. 지연의 머리는 묶이지도 못한 채 흩어져 있었고 그 남자는 회색 코트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시선을 들지 못했다. 둘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지만 나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은 위자료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인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건 제 마지막 성의입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100만 원짜리 수표 6장, 총 600만 원. 돈의 무게보다 그들의 표정이 더 무거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래, 확인했어.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접으며 말했다. 이제 이걸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자. 지연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요? 나 정말 미쳤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 미친 순간 하나가 20회를 다 무너뜨린 거야.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게 내가 할 마지막 일이다. 그녀는 펜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고 잉크가 번졌다. 눈물이 한 방울 서류 위로 떨어졌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이제 끝이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 끝이네. 근데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봉투가 흔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갑게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결과야.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울음은 내게 닿지 않았다. 좋아. 돈은 확인했어. 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직접 쓴 손으로 마무리해라. 지연은 입술을 떨며 펜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잔잔히 흔들렸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순 없어요? 없어. 단 한마디였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숨결을 멈춰 세웠다. 그녀가 서류에 이름을 쓰는 동안 나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한텐 따로 청구할 거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이름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접었다. 그럼 이제 끝이네요. 그래, 끝이야.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결말이야.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울음이 유리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만이 남았다. 그 소리 하나가 재판의 망치처럼 들렸다. 모든 게 끝났다. 감정도, 결혼도, 용서도. 남은 건 서류 번호와 계좌 내역뿐이었다. 그게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역사였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나 형님이랑 부모님한테도 다 버림받았어. 이제 당신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지연아, 우리 이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류 써서 보내. 그게 마지막이다. 몇 초 뒤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울음이 스피커 너머로 들렸다. 이제 그 남자랑 완전히 끊었어. 그냥 한 번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나는 창문 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난 이미 집을 비웠어. 퇴거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음이 짧게 울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모든 걸 이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도 울음도 이제 내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내 손엔 단 하나 법원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만이 남아 있었다. 그건 증거이자 판결문이었고 동시에 내 마지막 감정의 관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다. 결국 사랑도 기록으로 남는구나. 밖으로 나서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이제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도 그 집의 기억도 모두 서류 한 장으로 봉인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1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다. 나 이제 정말 혼자야. 당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문장마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그 목소리는 내게 과거의 잔향처럼 멀게만 들렸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만이 휴대폰 화면에 쌓여갔다. 2주가 흘렀다. 그녀는 끝내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는 법원 서류 접수일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었고 그 날짜가 지날 때마다 알림이 울렸다. 그 알림 소리는 마치 내 안에 남은 미련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구나.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감정은 남아있었지만 돌아갈 이유는 사라졌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회사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돼? 나 진짜 변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 이미 다른 사람 있어.
거짓말이지. 벌써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 거짓말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만해. 더 이상 내 이름 들리는 것도 싫다. 그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잠시뿐이었다.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윤아, 지연이 내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 오늘이 3번째야. 나는 눈을 감았다. 알았어. 조용히 처리할게. 그날 저녁 형의 집 근처 골목에서 그녀를 봤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흘러내려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결혼 반지를 쥐고 있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돌아가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해? 당신은 왜 행복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행복. 그건 내가 버린 거야.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여자 때문이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너보다 키 크고 조용하고 쉽게 몸을 주지 않는 여자야. 그 대신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지.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당신도 똑같네. 결국 남자는 다 똑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달라. 나는 대신하지 않았으니까. 그 순간 형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만해라. 둘 다. 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고 차가운 바람 사이로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형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동자는 젖은 채로 나를 향해 있었다. 지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결과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만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용서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어. 이혼 신고서. 지금 써라.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원망도, 미련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사람의 눈빛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펜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끝내자. 더는 서로 망가지지 말자. 지연의 손이 떨렸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잉크가 퍼져나갔다. 눈물이 떨어지며 그 잉크를 번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릴 때마다 글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린 글자 위에 지난 20해의 시간들이 겹쳐졌다. 그래, 끝이네. 진짜 끝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낮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름 아래로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그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한 가정의 사망신고 같았다. 이제 됐다. 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흐느낌이 점점 멀어졌다. 그 소리는 비 내리는 거리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차에 올라탔을 때 유리창 밖엔 이미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나는 창문을 손등으로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 끝났어.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 형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골목을 돌아설 때 백미러 속 그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 순간 묘한 허무가 밀려왔다. 승리도 분노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은 건 그저 기록뿐이었다. 날짜, 서류, 도장.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일기장 한 귀퉁이에 문장을 남겼다. 모든 증거는 정리됐고 모든 감정은 사라졌다. 남은 건 단 하나. 내가 이 결혼에서 얼마나 외로웠는가에 대한 증언뿐이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왔냐? 이 미친 여자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형의 분노에 찬 얼굴이 비쳤다. 지연은 울면서 소리쳤다. 형님, 저 이혼 서류 쓸게요. 도윤, 나 다시는 안 올게. 제발 이번만. 그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했다. 마치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매달리는 듯했다. 형이 나를 돌아봤다. 도윤아, 펜 좀 줘. 나는 무표정하게 펜을 건넸다. 지금 써. 끝내자. 지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흐릿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쓸게.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름을 써 내려갔다. 마지막 획이 종이 위에 그어지는 순간 어깨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건 마치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형이 종이를 빼앗듯 들고 말했다. 다음에 또 오면 그땐 진짜 끝이다. 우리 가족이 널 상대해 줄 일은 없어. 지연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닥쳐. 이 미친 형님아. 안 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 끝으로 흩어졌다. 형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참 불쌍한 애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천천히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이후 지연과 나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녀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도 끝났고 위자료 청구도 정식 접수됐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한 허전함이 남았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끝이라는 건 이렇게 조용히 오는구나 싶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로 끝난 20해의 세월. 모든 건 절차로 정리됐지만 내 안의 시간만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그리고 그 피임약 사진까지. 한때는 내 삶을 뒤집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작은 금속 조각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금고 속에 넣고 조용히 잠갔다. 진실이 아니라 기록물로 남기기로 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예의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바람이 거세졌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이제 진짜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도 아직 마음은 정리 중이야. 형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정리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법이지. 하지만 너는 이겼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형, 그 말 이상하게 위로된다. 형이 나가고 난 뒤 거실엔 정막이 내려앉았다. 탁자 위엔 식어버린 커피 한 잔, 옆에는 접힌 이혼 신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 문서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겨울비가 얼굴을 스쳤다. 그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가끔은 생각한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 안에 자신을 가두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는 남겼지만 감정은 버렸다. 그게 내가 택한 복수의 마지막 형태였다. 나는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젖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모든 게 끝난 듯했지만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다. 형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그 말을 되뇌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